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서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아날로그 소품들이 정말로 많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빨간 우체통도 그렇고요. 다이얼로 돌리는 전화기, 그리고 채널을 돌리던 TV 같은 경우도 이제는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물건이 돼버렸는데요. MP3 역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요. 이런 물건들을 아이들과 직접 보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과거의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고 부모님의 추억도 함께 나눌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정서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학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공부는 굉장히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면서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연산을 어떻게 하면 보완해서 풀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런데요, 아날로그 소품? 이 소품뿐만 아니라 요즘은 없어진 가게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발소도 그렇죠. 그리고 비디오 대여점 같은 경우도 우리 때는 진짜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특히 또 요즘에는 이 사진관, 이 동네 사진관도 맞다. 네.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왜냐면 또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취미생활로 사진 찍는 애들도 많은데 저도 이제 사진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뭘 찍냐면은 굴욕 사진. 뭔가 뭐 표정 막 이상하게 나오는 거 있죠? 어떤 표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진 있잖아요. 네네. 막 이렇게 이상하게 뜨는 거 막 이런 거. 이런 거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몇 장 갖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거를요, 우리 거를? 기분 나쁘면 올려버립니다. 아, 네,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네. 저도 사실 사진 연수를 배운 적이 있어서 사진 출사도 나가보고 아. 예, 뭐 레이싱걸도 한번 찍어보기도 하고 풍경 사진도 찍어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가장 유용하게 썼던 것은 여자친구 생겼을 때 예쁘게 네. 찍어줄 수 있는 사진 기술이 있어서 예쁘게 찍어서 인화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랬었습니다. 아내분이 지금 보고 계신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내분 얘기입니다. 근데 나쁘시네요. 저는 방송을 정밀하게 이용해서. 봤는데 아까 전에 그 레이싱불 찍었을 때가 네네. 표정이 더 좋았어요. 아, 맞아요. 그거 제가 분명히 캐치했어요, 저도. 네. 저 오늘 도전합니다. 사진 찍으시는 분들 아니에요, 주인공? 아, 오늘 사진 얘기에 살짝 낚이신 것 같은데요. 뭐 사진하고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요.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닌 카메라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또 준비했어요. 아니 근데 카메라는 원래 그 공장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흔한 카메라라면 아마 수다학에서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그 카메라는 굉장히 특이한 카메라입니다. 이름하여 핀홀 카메라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 핀홀 카메라를 제작하는 이 제작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핀홀 카메라 안에는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많이 녹아져 있거든요. 핀홀, 핀으로 구멍을 냈다. 아주 네. 작은 구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렌즈 대신에 아주 미세한 그 구멍으로 사진을 찍는 그런 카메라고요. 상당히 그 주문 제작을 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귀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귀한 제품을 오늘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아마 영상 보시면 궁금증이 싹 해소가 되실 겁니다. 자, 핀홀 카메라 제작자 오늘 파인드메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담거나 잊고 싶지 않은 추억의 순간을 남길 때 우리는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사진 속에는 시간이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천천히 들어온 빛을 머금어 아름다운 사진을 탄생시키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그 자체로 아름다운 카메라, 핀홀 카메라입니다.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지는 핀홀 카메라. 과연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파인드메스에서 만나볼 주인공은 작은 구멍으로 세상의 흔적을 남기는 핀홀 카메라 제작자입니다. 이곳은
피놀 카메라 제작자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작업실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피놀 카메라들이 탄생하는데요. 복잡한 장비들 사이로 다양한 부품들이 보이네요. 피놀 카메라에 사용되는 부품을 직접 만들다 보니 작업실은 늘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피놀 카메라는 이제 바늘 구멍으로 사진이 찍히는 카메라인데요. 아무래도 구멍이 작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는 양이 적고 그래서 오랜 시간을 열어줘야 되는데요. 셔터를 손으로 셔터를 열었다가 시간을 재고 나중에 셔터를 닫으면 그 기간 동안 빛이 들어와서 상이 맺히는 카메라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장난감같이 보이는 피놀 카메라. 하지만 이 작은 카메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피놀 카메라는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품 하나를 만들 때마다 수학 원리를 사용해서 제작하는데요. 예를 들어 나사를 제작할 때 나사선의 각도는 60도를 유지하면서 나사가 들어갈 구멍의 크기와 높이에 맞게 그 나사를 깎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바로 삼각함수가 사용됩니다. 또 60도 나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인 탄젠트 60도를 적용을 해가지고요. 피치 값을 곱하면은 나사를 가공할 때 최소한 뚫어야 되는 구멍의 크기를 그런 공식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각기 다른 피놀 카메라. 그러다 보니 피놀 카메라를 제작할 때마다 새롭게 계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덕분에 연습장엔 늘 계산 공식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삼각함수가 많이 쓰이는데요.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들을 구해가지고 절삭 깊이를 얼만큼 깎아야 되는지, 어떤 각도의 커터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품을 제작할수록 더 계산에 신경을 쓴다는 제작자. 작은 부품일수록 아주 작은 오차에도 민감하기 때문이랍니다. 계산에 계산을 거듭한 흔적 보이시나요? 이렇게 계산이 완료되면 도면을 그리고 도면에 따라 부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기계에 정확한 계산값을 입력한 후 부품 제작을 시작하는데요. 제작자가 가장 공을 들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카메라들이 정교한 기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어들의 하나하나가 가공이 잘 돼야 이제 최종적으로 카메라가 잘 작동하게 되거든요. 여러 과정을 거쳐 탄생한 수많은 부품들. 작은 나사부터 큰 몸통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부품마다 수학 원리가 사용되었다니 정말 놀랍죠? 흩어져 있던 부품들은 제작자의 손을 통해 하나의 작품이 되어갑니다. 일반 카메라와는 조금 다른 피놀 카메라. 혹시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피놀 카메라에는 일반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렌즈가 없습니다. 바로 이 구멍이 렌즈를 대신하는데요. 이 작은 구멍으로 사진이 찍힐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원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피놀 카메라와 일반 카메라가 상이 맺히는 원리는 같습니다. 나무 촬영을 예로 들어볼까요? 나무가 빛에 노출되면 빛은 여러 방향으로 반사가 되는데요.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은 한 방향으로만 통하게 되면서 필름 위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이때 상하 좌우가 바뀌어 상이 맺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피놀 카메라를 제작할 때는 초점거리가 정해져 변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초점거리는 필름면과 작은 구멍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 거리는 화각, 즉 카메라로 포착하는 장면의 시야를 결정하는데요. 초점거리가 짧아지면 화각이 커지고 축소된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카메라는 렌즈가 움직이며 초점거리를 조절할 수 있지만 피놀 카메라는 제작할 때부터 초점거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죠. 그럼 일반 카메라와 피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볼까요? 선명도도 색감도 분위기도 많이 다르죠? 오래 기다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장 노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궤적 이런 것들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요. 그리고 색감도 렌즈에 비해서는 조금 더 몽환적이고 선명하지 않아서 그게 더 매력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피놀 카메라의 구멍 크기는 일반 카메라에서 조리개를 뜻합니다. 구멍 크기에 따라서 밝기와 화각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결국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조리개 값에 달려 있다는 뜻인데요. 조리개 값이 한 단계 커질 때마다 구멍은 작아지고 빛의 양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만약 렌즈의 구멍이 크다면 더 많은 빛이 들어오고 찍을 수 있는 범위도 커지게 되는데요. 빛의 양이 많아지면 사진은 밝아지겠지만 상이 선명하게 맺히지 않아 흐릿한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피놀 카메라는 작은 구멍을 내어 더 뚜렷하고 선명한 사진을 찍게 하는 것이죠. 다양한 원리와 계산을 사용해 만들어지는 피놀 카메라. 그렇다면 피놀 카메라 제작자에게 수학은 어떤 의미일까요? 수학이랑은 뭔가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항상 뭔가 이렇게 측정하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모든 작업을 하는데 계속 수학이 쓰이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피놀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 수십 개의 부품을 제작하고 수백 번의 계산을 거듭하는 피놀 카메라 제작자. 아름다운 사진을 위한 그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오늘 파인드메스에서는 작은 구멍으로 커다란 세상을 담아내는 피놀 카메라 제작자를 만나보았습니다. 피놀 카메라 정말 저도 오늘 사실 이렇게 생긴 모양은 처음 봤는데요. 너무나 특이하게 생겼고요. 이 제작자의 정성이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일일이 그 부품도 따로 제작을 하고 조립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카메라가 없어서 남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렌즈가 없는 카메라 저도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고 네. 또 이 피놀 카메라랑 또 저랑 또 공통점이 있잖아요. 작은 눈? 그렇죠. 이 바늘구멍. 보이지도 않아. 아날로그의 감성이 서려 있는 아날로그 눈. 피놀 카메라와 거의 일체입니다, 저는. 그렇네요. 그리고 또 이 아날로그의 감성이 있는 대화를 또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카메라 만드신 분께서 네. 뭐 시간의 흐름, 뭐 궤적, 또 맞아. 몽환적. 표현이 이런 고급졌어요. 표현들을 쓰니까 더더욱 있어 보였습니다. 네. 일단 피놀 카메라는요,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일반적인 카메라와 모양부터 굉장히 다르고 그런 특징 때문에 사진도 굉장히 좀 달리게 찍힌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피놀 카메라와 일반 카메라의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렌즈의 유무거든요. 렌즈가 있고 없고예요. 피놀 카메라는 렌즈가 없어요. 어떤 사용 기법이나 목적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 피놀 카메라로 찍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구멍, 그 바늘 구멍을 제작할 때부터 목적 자체에 맞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렌즈 카메라하고 렌즈가 달려있는 카메라, 거기에는 그 카메라 렌즈에 보면 숫자가 좀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1.4 그리고 2 그리고 2.8 4 뭐 이렇게 등등 써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수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루트 2배씩 늘어나는 겁니다. 루트 2가 계산해 보면 약 1.4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2씩 곱해가는 거예요. 오. 왜 루트 2씩 곱해가냐면 빛의 양을 2배씩 늘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름을 루트 2배씩 늘려주면 빛은 2배씩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제곱배로.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수학적인 원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와. 예, 근데 이런 효과를 줄 수는 없어요. 피놀 카메라로는. 왜냐하면 이 구멍을 넓혔다 줄였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예를 들어 여기에 제작자가 만든 것이 만일 렌즈의 초점 거리가 30mm다. 뭐 조리개의 구경 0.3이다. 그러면 F 값은 여기서 고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가 되냐면 원래 조리개 값을 계산하는 것이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F 값은 렌즈의 유효 구경분의 초점 거리거든요. 근데 초점 거리가 30mm라고 하고 그리고 렌즈의 구경이 0.3이라고 한다면 이 계산값은 이제 0.3분의 30, 즉 10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F값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아주 매우 작은 렌즈가 네.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조리개 보면은 이해가 안 가던 게 뭐 그냥 2, 4, 6, 8 뭐 이렇게 가면 되는데 갑자기 뭐 왜 어떤 1.4 뭐 이렇게 달라요. 뭐 굳이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좀 이해가 많이 됐고. 그렇죠. 또 설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진 네. 전문가시잖아요.
시간 되시면 나중에 저 증명사진이나 하나 좀 찍어주세요. 아, 지금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 무리한 요구예요. 오늘 수닥을 시청하는 어린이들은 그 어떤 직업보다 이 직업이 유난히 친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교육과정 중에 바늘구멍 사진기라고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저 그거 어설프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거 그죠? 만들었던 게. 중간에 정말 바늘구멍을 딱 뚫고서 빛을 통과시켜서 그 모는 종이에 산이 맺히는 것과 실제를 비교하고 관찰하는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놀 카메라하고 원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은 거네요. 그렇죠? 같은 맞아요. 원리를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이 원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리 씨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리 씨는 혹시 이 전체가 다 잘 보여요? 아니 그거는 제가 눈을 뭐 찢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피놀 카메라 눈으로 옵션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늘 몽환적입니다. 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몽환적이에요. 붕 떠 있어. 네. 그렇네요. 네. 참. 근데요, 오늘 만나본 이 피놀 카메라 제작자의 경력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원래는 본인이 굉장히 미술을 좋아해서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공을 실제로는 금속 조형 을 전공을 했고 원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계 만드는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워낙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수학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취미와 전공을 접목시킨 피놀 카메라를 만드는 이쪽 일로 접어들게 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자신의 그 전공과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어떤 직업을 보면 어떤 전공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전공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그걸 얼마나 하고 싶은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피놀 카메라 제작자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학적인 그 사고력과 예술 감각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좋겠죠. 네. 그래서 그래도 전공하고 맞추자 그러면 사진 관련된 학과를 가는 것도 피놀 카메라 그 제작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학이나 기계공학 내지는 설계 이런 관련된 일을 해도 피놀 카메라 쪽으로 갈 수 있고요. 전공하고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빛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물리학 같은 걸 해도 피놀 카메라하고 갈 수 있지만 그렇겠네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전공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에 대한 열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품 만들 때 그 종이에 막 적어 놓으신 거 보니까요. 수학자를 뛰어넘을 정도로 지금 막 수학 원리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진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까지 나오면서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정확하게 어떤 원리가 사용되는 건지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 거기 제작하는 부품 중에 저는 스타휠이라는 부품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스타휠 아마 별 모양 네. 휠이라는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려면 절삭을 해야 되잖아요. 선반으로. 그러려면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정도 각도로, 또 어떤 커터를 사용해야 되느냐를 계산하기 위해서 정밀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삼각함수로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깊이로 자르고 거기서 사용된 용어를 보니까 절삭 깊이, 네. 센터 이동 거리 이런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즉 얼마나 자르고 얼마나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정도 각도로 어떤 커터를 이용해서 왜 정확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의 오차만 나도 부딪혀서 마모가 잘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쉽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진짜 부품 하나하나 너무 정교하게 만드는 걸 보니까 우리가 막 악기 만들 때 장인 얘기하듯이 이거 또 다른 카메라의 장인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피놀 카메라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죠. 옛날에는 오 피놀, 여기 피놀, 피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요? 네, 지금은 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용적인 사진기는 1685년도에 독일의 요한자네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사진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진행되는 동안 카메라 제작자가 있기도 했지만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화면으로 본 그분이 정말 반갑고 또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정말 감성을 사진으로 옮겨서 담는 이렇게 피놀 카메라 제작자를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 직업 안에도 정말 생소한 직업이긴 하지만 이 직업 안에도 어마어마한 수학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파인드 매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클리어 매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인데요. 이 여학생은 굉장히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고 수학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데 생각보다 점수가 나오지 않고 실수가 좀 잦은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의욕이 많은데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사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수학 공부를 암기 과목처럼 공부하는 가능성,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제대로 못 찾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4학년인데 내일 모레 40이 되는 저랑 거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뭐냐면 얘기예요? 이 친구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공부를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네. 또 의욕도 충만하다. 그죠? 저도 비슷합니다. 개그를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네. 잘 되고 싶은 의욕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나랑 정말 너무 같구나. 동명상련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실수가 작고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 케이스. 모든 내가 건 다 보니까 됩니다. 이리 씨하고 이게 굉장히 좀 비슷한 경우가 많네요. 자, 어떻게든 이리 씨처럼 40 될 때까지 이 고민하지 않도록 오늘의 주인공을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민에서 좀 헤어나오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는 이곳은 바로 검도장인데요. 진검승부는 아니지만 대련에 임하는 자세가 정말 진지하죠. 승부욕이 넘치는 두 친구. 아무래도 빨간 대련복을 입은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인 것 같은데요. 차렷. 상환의 경례. 로. 대련을 마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영수초등학교 4학년 6반 홍유빈이라고 합니다. 투구 속에 이렇게 귀여운 얼굴이 숨어 있었네요. 하지만 검을 들면 180도 달라지는 모습. 그 이유는 바로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네요. 선생님, 유빈이가 공부할 때 욕심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혹시 검도할 때도 이렇게 욕심이나 이기고 싶은 승부욕이나 그런 게 많나요? 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검도하면서 점점 자신감이라든가 그 승부욕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랴 공부하랴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유빈이. 하지만 힘들다는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대요. 이렇게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바로 미래의 목표가 있기 때문. 유빈이 꿈이 뭐예요? 군인이요. 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켜줄 군이 되고 싶어요. 참 멋진 꿈을 갖고 있네요. 정말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엄마가 기다린다는 생각에 들떠있는 유빈이. 다녀왔습니다. 세상에 만나자마자 포옹세례. 이렇게 다정한 유빈이네는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아이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공부 욕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굉장히 잘하고 싶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하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공부는 되게 잘하고 싶은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면서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다학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과 그리고 실수 좀 줄이는 방법, 그리고 공부할 때 자신감 같은 거를 얻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유빈아, 빨리 와서 간식 먹어. 간식은 어디 가고 저건 리모컨 아닌가요? 게다가 동영상 강의까지. 간식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학구열이 너무 뜨거운 거 아닌가요? 그냥 공부하라고 틀어준 건 아니고요. 그냥 잠깐 단어라도 익히라고 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활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TV보드 틀어놓는다는 유빈이네. 그나저나 강의를 듣는 둥 마는 둥 수다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사실 맞벌이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해 틈이 날 때마다 대화를 하려고 노력 중이래요. 엄마 괜히 놀래가지고 엄마도 고민 많았거든. 이걸 어떻게 유빈이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얼마 전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는 유빈이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4학년 올라가면서 들어간 건강검진 문진표에 맨 마지막 항목에 전문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고 싶은 항목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이제 유빈이가 진짜 뭐 집안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빈이가 쓴 거 보니까 학업 성적이 향상되기 위한
그런 상담을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한번 크게 웃어 넘긴 적이 있습니다. 정말 수학 공부에 대한 의욕 하나만큼은 수닥 최고 따봉입니다. 평소 하루 1시간 정도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유빈이. 그런데 문 앞에 붙여놓은 게 눈에 띄는데요. 유빈아. 네? 이게 뭐야? 아, 이거 제 하루 일과표요. 하루 일과표야? 스스로 그럼 이거 잘 만든 거야? 네. 여기 보니까 꼭 지키기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잘 지키고 있어? 네, 되도록 지키려고는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큼지막하게 써진 글씨에서도 계획을 지키려는 유빈이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나저나 수다학 선생님들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는 유빈이. 제가 연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제가 볼 때도 연산이 틀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연산을 어떻게 하면 다시 보완해서 풀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연산 실수를 극복하고 수학 성적을 높이기 위해 얼마 전부터 공부방을 다니기 시작했다는 유빈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학은 가장 어려운 과목 중 하나라네요. 식을 잘 세워도 계산에서 틀리기 1순위, 점점 의욕이 떨어지는 건 당연지사겠죠. 잘못했나? 지우고 또다시 풀어보기를 수차례. 해설지를 볼 법도 한데 스스로 풀어보려는 유빈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바로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래요. 하지만 결국 별표를 치고 마는데요. 연산 실수가 굉장히 잦고요. 문제를 할 때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니까 연산을 할 때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틀리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 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실수가 발생한다는 엄마. 집중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편차가 유독 심한 것도 걱정이라네요.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 문제 역시 유빈이의 약점 중 하나였는데요. 평소 모르는 문제는 엄마나 공부방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있었는데요. 엄마, 나 다 했는데 모르는 거 있어. 봐봐. 맞벌이 때문에 바쁘지만 틈날 때마다 유빈이의 수학 공부를 도와주려고 노력 중이라는 엄마.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르치기 쉽지 않아 걱정이시래요. 잠깐만. 엄마가 이거 풀으라고 하면 풀겠는데 유빈이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엄마가 해답지 잠깐만 볼게. 아무래도 유빈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해설지 공부는 필수일 수밖에 없겠죠. 한번 해볼게. 유빈이가 엄마가 하는 거 한번 보고 한번 봐봐. 요거부터 먼저 풀어줘. 의욕이 넘치는 유빈이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엄마. 제가 저에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문제는 풀겠는데 아이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설명 부분에서 자꾸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유빈이가 이제 4학년이고 점점 문제는 어려워지는데 제가 이렇게 해답지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유빈이가 알아들었나? 내가 하는 걸 알아들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엄마도 유빈이도 모두 웃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아주 검도를 씩씩하게 하는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4학년 유빈이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공부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다 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혼자 막 운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수학 공부 하기 싫어서 막 우는데 유빈이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울잖아요. 그렇죠. 요때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유빈이는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아이가 이런 애들이거든요. 뭔가 해보려는 시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잘 되고 잘 안 되고 하지만 그 시도가 계속 유지되면 결과적으로 잘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기한테 이런 방법을 알려줄 사람을 찾고 싶다. 이런 상담도 받고 싶다. 이 정도라 그러면 내적 동기가 굉장히 충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아직 어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정확한 방법인지 몰라서 못하는 거고 그건 이 방송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엄마가 유빈이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바깥 마루에서 노는 시간에도 동영상을 틀어놓고 그러고 있으면 좀 부담이 되죠. 이게 또 안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 보면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한다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놀 때 일하고 일할 때 노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마루에서는 즐거운 시간 보내고 방에 들어서 공부할 때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의 얘기로는 나는 연산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문제점이 좀 보이셨나요? 저는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틀린 어떤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왜 틀렸는지를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이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왜 그 식을 썼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아 이렇게 한 생각 여기서 잘못됐구나. 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틀린 풀이는 지우지 말고 빨간 표시를 해놓고 배움의 장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화면에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11, 7, 2, 6을 이용해서 19를 만드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기호 4개를 그 안에 넣어서 사실 그게 단번에 나오지 않아요. 몇 번을 연산을 그렇죠. 해서 나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즉 틀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틀리면 되게 창피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많이들 특히 초등학생들이 이걸 잘 못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은 대입해 보는 겁니다. 즉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체계적으로 대입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 많은 걸 언제 다 해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요. 세 보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동그라미 하나에 4가지가 그렇죠. 들어있기 때문에 네. 4가지 해서 꽤 많죠. 64가지면. 그런데 더하기 안 돼요. 빼기 안 돼요. 한 번씩만 들어가는 거죠. 곱하기 이런 거 안 된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정말 안 되는 것들이 싹 빠지면 생각보다는 됩니다. 근데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 그렇죠. 그리고 도전 정신 네. 그럼 이렇게 하다 나올까 지쳐버리는 어떤 포기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못하죠. 절대로 이런 문제들은 틀리면서 찾아가는 것이지 단번에 하는 사람들이 그럼요. 물론 있습니다만은 있습니다만 나쁜 사람들. 매번 이제 수학이나 수를 항상 친숙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틀리면서 찾아가는 거라는 걸 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한 문제 가지고 정말 그냥 끝까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참 좋은데 결국에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엄마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아이가 저런 게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답답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말투나 행동, 일상을 봤더니 정말 딱 나옵니다. 굉장히 몸과 마음이 건강한 모범적인 초등학생이에요. 네.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예뻐할 것 같은데 다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서술형이나 스토리텔링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이나 식을 찾고 또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맞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해하고 맞춘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숫자들 얼추 조립을 해서 해봤을 때 답이 나온 경우 맞은 거지 네. 이 아이가 이해하고 맞췄다는 생각은 사실 들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한 연습이 필요한데 그쵸. 먼저 이런 서술형 문제나 스토리텔링형 문제를 만나면 이해가 급선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요. 나뭇잎을 그리고 울타리를 그리고 사과를 그리고 또는 표로 만들어요. 시간 나온 거, 그다음에 길이 나온 거 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해서 자기가 이해한 것을 나타내는 연습을 하고 그 나타난 거에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활용해야 되는 조건을 찾아서 표시를 합니다. 이거를 활용해야 됐어. 요거를 써야 됐어. 그런 연습만 해도 나중에 문제를 읽을 때 확 이제 쏙쏙쏙쏙 매직아이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조건들이. 그래서 그런 찾는 연습을 하고 이해가 됐다면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일기 쓰듯이 한글로 아주 열심히 상세하게 쓰는 연습을 해서 제대로만 이해되면 이 친구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이해한 문제 중에 일부분 조건만 바꿔서 다시 풀어보는 연습을 해요. 요 조건만 바꾸고 그대로 하고 요 조건만 바꿔서 그대로 하고 이게 다 됐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자기가 한번 출제해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풀어보는 활동. 그래서 꼼꼼하게 다지기만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자신감만 붙으면 끝납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 수학을 가르칠 때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개념 설명이나 아니면 유형 문제 설명은 좋은데 맞아요. 이해가 어려워하는 이 문제는요. 오히려 선생님도 그 문제를 처음 보는 경우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예습을 많이 해서 그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풀다가 선생님도 이게 생각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럼 얘가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 나도 저기서 어려웠는데 그리고 그쵸. 시간을 벌면서 자기 머리 쪽에서 저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식으로 추론 능력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장점을 또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충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이 유빈이가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부분,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칭찬을 하시는데요. 과연 정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지 좀 궁금해요, 선생님. 자, 유빈이의 머릿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 전체적으로 그 인지 능력이 평균 상 정도 꽤 괜찮아요. 네. 그리고 강점이
공통성하고 어휘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발달을 한 애죠. 아까 말하는 거 보면 똘똘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약간 약점이 숫자하고 기호쓰기, 그러니까 속도하고 집중력에서 문제될 정도는 아닌데 약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수학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현행, 후행 전체가 중간에서 약간 높은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이것보다는 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문제풀이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보이셨으면 알려주세요. 예, 전체 30문제 중에 20문제 맞았습니다. 중상 실력이고요. 기초 실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실수만 보완하면 자신감을 찾는다면 아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매일매일 일정한 양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하는 문제의 유형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종이학을 1시간에 6마리씩 접을 수 있다고 합니다. 5명이 종이학을 150마리 접으려면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 숫자를 듣기만 해도 이제 이건 못하는 문제야. 할 수 없어. 그렇죠? 퀴즈 문제 같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체계적으로 해결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한 사람 1시간 6마리였다. 그러면 시간을 한번 바꿔본다면 한 사람이 2시간 하면 12마리 그쵸?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사람을 늘려본다든지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을 늘려본다든지 변화시키면서 몇 마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초등학생들에게는 저 같으면은 이게 한 사람 1시간 6마리, 2시간 12마리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바꾸어서 5시간 되면 30마리가 된다는 걸 알려주고 또 사람을 바꾸는 연습들을 좀 하는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생각보다는 또 잘 따라오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를 보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거는 끈기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이런 예. 거를 끈기 있게 한 번, 두 번 딱 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시도한 것 자체가 벌써 못 푸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겠지 한 번에 딱 보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문제만 그렇지 있는 게 않다는 아니거든요. 거. 네. 시도해보고 실패해보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려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들 두려워하더라고요. 네. 유빈이가 본인은 연산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 오히려 푸는 방법이 정해진 연산 문제는 잘하고 있고요. 네. 규칙성이나 추론, 이제 응용 이런 문제들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9번 문제 같은 거 보면 바둑돌을 특정한 규칙에 따라 놓으면 7번째 바둑돌의 수는 몇 개냐. 이런 문제도 틀렸고 29번 같은 경우는 1분이 지나면 2마리씩 늘어나는데 10분 뒤에는 몇 마리가 되겠느냐 네. 이런 식의 문제인데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추론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많은 초등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잘 풀게 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줘야 돼요. 수학 교양 관련 서적을 상시로 많이 읽는 것을 권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바둑돌 같은 문제는 실제로 해보는 것을 많이 그쵸, 해봅니다. 예. 같이 쌓아보고 또 이런 문제의 유형들이 한 10가지 정도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이쑤시개, 사과, 바둑돌, 네. 뭐 송사리 뭐 이런 얘네들로 다 친근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로 실제로 조작해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활동을 꼭 한번 해볼 것을 권합니다. 아유, 어렸을 때 정말 수학 그 문제마다 맨날 사과 나와가지고 정말 사과가 되게 싫고 미웠었어요, 저는. 근데 정말 검도할 때 보면 너무너무 씩씩한 우리 유빈이가 유독 수학 앞에서만 이렇게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여서 어머니가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진짜 어머님의 다른 바람이 없습니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거,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 법, 이걸 좀 알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딱 보니까 유빈이를 보니까 또 이 영화 이 명량의 또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네. 최민식 씨가 연기했잖아요. 네.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몇 배, 1000배 큰 용기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혼자 그 외적들의 배를 쳐부숩니다. 네. 그걸 보고서 이제 다른 힘을 얻어가고 했는데 비슷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유빈이가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친구. 근데 유독 수학을 잘하는 애. 네. 쟤도 하는데?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내가 한번 이겨볼까? 이겨볼까? 나도 공부할 수 있는데 해서 그런 작전을 좀 쓰면 어떨까? 심리적으로 좀 네. 하려면. 아니,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아이는 김일희 씨가 섭외를 하는 걸로 찾아봐야죠. 찾아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유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습 동기가 많아서 스스로 해보려고 그러고 상담도 받고 싶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학습 동기가 많은 아이들이 몇 번의 실수를 하다 보면 좌절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하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포기가 있으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일나무가 그 열매가 열릴 때까지는 전혀 과일이 안 열린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나지만 농부는 언젠가는 과일이 열린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료도 주고 비도 맞고 햇빛도 쪼이는 것처럼 지금 유빈이의 상태가 사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빈이가 여기서 시키는 대로 조금만 더 하면 결과가 반드시 나올 거니까 그냥 조금만 그대로 계속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우 유빈아 힘내. 진짜 선생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의욕이 있고 동기가 굉장히 강한 아이다 보니까 아까 하루 일과표 적어놓은 거 보고도 그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정도로 빼곡하게 하루 일과를 해놓으면 사실 어른들도 그거 못 지키거든요. 네, 그 일과표는 정말 4학년 어린이가 지킬 수 있는 일과표가 아닙니다. 네, 그건 실천 가능성이 낮습니다. 무슨 성공한 CEO들 일과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 나는 꼭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마저 좀 엿봤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줄인 다음에 일주일 정도 실천을 해보고 그거에 따라 과감하는 게 맞고요. 공부방을 갔다 온 다음에도 보니까 5가지 공부 활동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2가지 정도 하는 게 4학년한테는 적정하거든요.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도 보니까 원래 초등학교 4학년이면 사실 그 동그란 그렇죠. 계획표 짜야 되잖아요. 막 큼지막한 글씨로 네. 뭐 자유시간, 뭐 TV 보기 이런 거 해야 되는 이런 게 없고 막 15분 단위, 뭐 30분 단위 뭐 너무 촘촘하게 했어요. 우리보다 더 스케줄이 바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뭐 사법고시 준비하시는 분 시간표 갖고 온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보니까 자유시간도 30분밖에 없는데 조금 더 늘려서 친구하고도 좀 놀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촘촘하긴 하지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저는 많이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하고자 하는 아이에게 피곤함은 공부도 또 즐거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긴, 그래서 네. 인강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욕이 이미 있고 강한 의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강을 반복적으로 좀 학습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루하루 계획표도 일과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짧게는 일주일, 뭐 길게는 한 달, 혹은 뭐 방학 전까지, 방학 동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세우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유빈이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과 더불어서 어머님의 역할까지 저희가 짚어드렸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정말 의욕이 넘쳐서 진짜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똑소리나게 얘기했던 우리 유빈이를 위한 전문가 선생님들의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필터링입니다. 지금 유빈이는 공부에 노출된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 알고 공부 쭉정이를 모두 다 모았는데 필터링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공부 알곡만 건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수다학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이 필요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줬을 때 그게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유빈이는 지금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전문가의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오늘 선생님들, 김일희 선생님을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 얘기들을 가만히 듣고 실천하면 유빈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검도 철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검도를 할 때 아마도 반복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뭐 찌르기, 배기, 뭐 수백 번 연습할 때가 많을 거예요. 사실은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산뿐만 아니라 서술형 문제도 자주 보고 반복하다 보면 그 벽이 언젠가 깨어집니다. 자, 우리 김일희 선생님의 네. 결정적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건빵입니다. 건빵이요? 진짜 예. 오랜만에 봐요. 자, 이 건빵, 저하고도 인연이 참 많아요. 왜요? 제 옛날에 별명이 건빵이었는데, 건빵? 왜냐면 이 네. 건빵 가운데 보면 구멍 2개 뚫려 있죠? 어머. 이게 제 눈이래요. 그래서 아픔이 있는 야. 건빵이 좀 갖고 왔습니다. 오늘 솔루션을 위해서. 왜냐면 유빈이의 꿈이 또 군인이잖아요. 아, 또 그런 군인들의 연결고리. 최고의 간식, 이 건빵인데, 이걸 처음에 먹으면 별 맛이 없어요. 그러다가 먹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이걸 먹잖아요. 그럼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이게 달아요. 맛있어. 수학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도전하다 보면 네. 어느 날 이 수학의 맛을 알 날이 올 거다. 그래서 건빵을 준비했습니다. 아우.
너무 좋다. 네네. 아, 그거 먹는다고 눈이 커지거나 그런 껌밥. 효과는 없나 봐요. 너무 닮았다, 진짜. 네, 오늘 진짜 알짜 같은 결정적 한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유빈이와 또 유빈이 어머님께서 잘 마음에 새겨두셨다가 꼭 한 번씩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공부에 대한 의욕과 동기가 강하다는 건 너무나 부러운 일인데요. 하지만 그 앞서는 의욕만큼이나 여유로운 마음과 더불어서 올바른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